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기 이런 수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약 50만 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북의 고아 정책은 어떨까 한편으로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돋보기는 원산에 있는 원산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들여다보고 북의 고아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육아원부터 중등학원까지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죠. 4세 이하는 육아원에서, 그리고 5세부터 6세까지의 유치원에 다니는 고아들은 애육원에서 이렇게 길러집니다. 네, 원산 지역 시설을 들여다보기 전에 북의 고아 정책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시작이 한국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네. 한국전쟁 당시에 북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받고 아주 많이 초토화되었죠. 당시에 남쪽에서 생긴 고아의 숫자가 한 5만 명 된다고 하니까요. 북은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고아의 숫자는 더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는 그 당시에 고아들을 해외로 많이 입양시켰었잖아요. 북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네, 북도 해외로 많이 보내졌는데요. 그 입양 형식이 아니라 위탁 형식이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위탁이요? 네, 사회주의권 국가에 양육을 부탁한 것이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에는 6천 명씩, 그 외의 사회주의권 국가들한테 몇백 명씩 또 천여 명씩 이렇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특이한 점은 그 고아들이 조선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선어 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를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인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겠는데요. 아무래도 입양이 아니라 위탁 형식이니까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나 보네요. 실제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일정 이제 맞춰졌던 1959년도, 60년도 이때에 그때 보냈던 고아들을 다 다시 데리고 들어왔죠. 이렇게 자란 이들이 그 이후에 폴란드 대사도 지내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하면서 참 바르게 잘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회 문화나 언어를 배워왔고 또 그러면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가 됐으니까 잘 정착했다면 제법 큰 역할을 많이 했겠네요. 전쟁 고아의 역사는 이후 북의 고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원산의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우리 원산시에서 제일 좋은 여기 명당 자리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일도선지도 이제는 여러 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원아들이 우리 학원을 졸업하고 조국보위 초소에도 서고 대학에도 가고 사회도 진출해서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절날이나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학원에도 찾아오고 편지도 보내오고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가 나서 자란 정든 고향집은 사랑과 정이 깃든 우리 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원의 원아들뿐만이 아니라 학원 문을 나선 졸업생들도 영원히 못 잊어 추억하는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집. 이곳 원산의 육아원과 애육원은 201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타가소부터 중학교 전 과정을 불편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원산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바로 옆에 지었다고 합니다. 육아원과 애육원의 준공식에서는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원아들이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기도 했다네요.
이쁜 꽃가옷 입고 새 집에 들어선 아이들의 기분 어땠을까요? 육아원과 애육원이 그 어느 곳을 찾아가 봐도 모나들을 위해서 기울이는 이곳 종업원들의 진정을 뜨겁게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아들이 필요한 지식들을 생활과 밀접히 결부해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청력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은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나오는 가정 수로들과 오이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인차받아 물지만 우리 학원 모나들은 가정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교육실을 꾸려놓고 식사례절과 전화례절을 비롯해서 가정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주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켜야 할礼儀규범들을 갖춰주는 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온산 육아원 준공식 때 만 사람의 축복 속에 준공 테이프를 끊었던 송인희 학생입니다. 온산 육아원 원아였던 그가 어느덧 초등학원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송인희 학생의 소원은 유능한 피아노 연주가로 자라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어머니와도 같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여기 초등학원에서는 조국을 떠미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산 중등학원입니다. 이 학원에는 원아들을 위해서 바쳐가신 위대한 수련님들의 친오보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학원의 교직원들은 위대한 수련님들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아들을 조국을 떠오미고 나갈 억센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부문에서 교육 체계를 갱신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을 과학화할 때 대해서 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대로 많은 교편물들을 새로 창안 제작했으며 수업을 생동하고 설득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새 교수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수에서 기본은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습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매체들을 제작해서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구조나 공식 그리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워줄 때 학생들에게 교수에서 배운 내용을 습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3차원 다매체들을 제작해서 교수에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현실감을 가지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교수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수 방법들을 모든 과목들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 방법을 찬조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교수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과 생활 조건이 훌륭히 갖춰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원에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기들의 소묘 작품집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린 원아들을 비롯해서 더쪽으로도 소문이 난 수재들과 뛰어난 체육 선수 후배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많은 일꾼들과 인민들이 학원을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학원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부터 중등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급들에 다 학병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당위원회와 더인민연에서 사업하고 있는 책임을군 동지들입니다. 그들은 명절날 휴식일을 비롯하여 짬 시간만 있으면 꼭 나와서 원아들의 학습 정령과 생활 정령을 여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정말 이제는 원아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 식성, 성격, 취미까지도 생활교양원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학원 물자 공급소에서 건설한 종합 축사입니다. 공급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해서 시안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공급할 결심 밑에 이 종합 축사를 건설했습니다. 이 축사에서만도 해마다 수십 톤의 고기와 수십만 개의 알이 생산돼서 학원 원아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의 식탁 위에 자기 손으로 생산한 고기 한 점, 알 한 알이라도 더 올려놓겠다는 이곳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이룩된 성과였습니다. 강원도 안의 일꾼들은 원아들이 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그들이 당의 은총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 성실히 일하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졸업생들이 조국보위 초소와 대학, 일터들에서 세우고 있는 미운과 혁신의 소식들이 날마다 전해진다고 합니다. 원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들뿐 아니라 마을의 온 주민들이 다 같이 마음 쓰고 정성 쏟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북의 헌법 63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은 이 원칙에 따라 항일 혁명 시기부터 고아는 집단이 책임진다라고 하죠. 아, 집단이 책임진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한 예로 92년부터 93년 사이 537세대가 1,060명의 고아를 입양했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24세대로 구성된 인민반 모두가 26명의 고아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 이게 고아를 나라의 시설에서 도맡아 할 일로 그냥 치부하거나 밀어두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실제 고아 출신들이 잘 자라나 사회의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남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최선희 외무상, 이분도 고아 출신이죠. 그렇군요. 네. 네, 북의 고아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고아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돋보기입니다. 바로 인민군대 이야기죠. 북에서 군인들은 전쟁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림집 건설 현장이며 수해복구 현장이며 심지어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긴급 의약품 수송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고 하네요. 인민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민군, 그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군의 부문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평양시 안에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특별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페니실린하고 비타민 할 생각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오빠 같고 내 동생 같고 진짜 여기 군인 동지들이 우리 군인 동지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에서 벌써 다뤘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주민 대상도 먼저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연구하고. 우린 밥도 조금 겠고 왔댔습니다. 올랐으면. 근데 안 못 갔다 그러더라고. 안 바꿨다고. 아들이지요 뭐.
내가 알려주고 왔으니까 전화번호 좀 떼주십시오. 이곳은 의학 전문가예요. 크게 세우십시오. 아, 좀 숨쉬기 좀. 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나 진짜 이 나라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정말. 이것도 단순히 탕 입장이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믿음의 탓이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아들 같고 또 친오빠 같다는 주민들 말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껴지네요. 또 반대로는 24시간 봉사체계를 세워서 봉사하는 군인들도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북에서는 이걸 군민일치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북의 인민군대는 스스로 항일 유격대를 인민군의 뿌리로 규정하고 그 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막강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항일 유격대, 그들의 투쟁 방식은 주로 게릴라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군인들이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다수의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괴롭히는 방식일 건데요. 이런 게릴라의 생명줄은 그 민중들의 지지와 도움이거든요. 사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또 인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당시의 그 게릴라들에 있어서는 승패의 문제를 넘어서 생사 존망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은 이 유격대의 군민일치 전통을 이어받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지지받는 군대로 자리 잡는 것을 자신들의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대가 소위 인민들이 어려워하는 현장에 먼저 나서는 것을 영예로 생각한다. 이런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통과 의식은 이제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제 성군 정치로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군 정치라고 하면 군대를 앞세우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국방력과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것, 약간 결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은 뭐 어느 시대나 모든 군인들의 첫 사명은 분명하겠지요. 근데 선군 정치는 그보다 조금 더 발달된 정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군 정치는 군이 앞장서서 국가 관리와 경제 건설을 실현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군이 선두에 선다는 것이고 이는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뭐 예를 들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나 무슨 온실 농장 건설 이런 데에 인민군대가 투입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군인들이 이제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선다 뭐 이런 정신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군인들이 뛰어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뭐 5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해치웠다. 그러고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도 동원되겠지만 칭송하는 거죠. 우리 군인이 최고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이제 군인들을 칭찬하고 군인들은 이제 뿌듯해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의 군대라고 하면 미사일 발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니군요. 군인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들은 그 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군민일치의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군민일치야말로 북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